미국 10대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전부 자퇴를 했다고요? 여기 미국 명문 고등학생이 한국 방문 후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총기 훈련에 시달리던 이 학생들. 한국 고등학교의 어떤 모습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쇼핑몰에서 떡볶이를 먹은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온 진짜 이유, 그들의 놀라운 경험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날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는 학교 체육관에 앉아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큰 발표를 했었어요. 해외 수학여행으로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간다고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떠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이름은 템블린이에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학교에서 일해요. 아버지는 역사를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저희 식탁에서는 항상 미국 학교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 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선택지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체육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일본에 가고 싶어 했었죠.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곳이에요.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도쿄, 오사카, 온천, 스시.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항상 미국과 친구였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뒤에 앉아있던 반 친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은 확실히 위험해요. 그들은 전쟁 중이잖아요. 뉴스에서는 항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한국은 너무 낯설고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음식이 너무 맵고 제가 익숙한 것과 너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제니가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지목했을 때 그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수백 건의 총기 사건이 있는 미국 거리보다 더 안전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불과 며칠 전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총기 난사범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연습해야 했었습니다. 제니의 간단한 말이 우리 모두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한국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지적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들은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학교, 그리고 놀라운 도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과거에 멋졌지만 한국은 미래예요. 우리가 투표했을 때 정확히 동점으로 끝났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한국 고등학교 식당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음식은 놀라웠어요. 마치 호텔에서 먹는 것 같았어요. 갈비탕, 야채에 다양한 곡물이 들어간 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도 있었어요. 동영상 속 학생들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먹었고 모든 것이 매우 깨끗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가 학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그들이 자녀의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세계가 아니라 내일 살아갈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할 준비를 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것이 정말 분단된 나라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당시에는 이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얼마나 조용했는지였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자동 시스템 덕분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최소한 30분은 줄을 서야 했었습니다. 로봇 안내원들이 공항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문객들이 화장실, 분실물, 교통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분단된 나라인가요? 저는 다시 속삭였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여행에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도시를 보았어요. 도로는 넓었고 차들은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어요. 모든 건물이 깨끗해 보였어요. 모든 지하철 입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정보 게시판에는 QR코드가 있었고 도시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한국 경험은 경복궁을 방문하는 동안 한복 전통 한국 의상을 입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리석은 관광객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밝은 색상과 상세한 패턴이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긴 치마가 바람에 움직였고 풍부한 색상이 햇빛 속에서 빛났으며 갑자기 저는 한국 역사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인 등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한 독일인 관광객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것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입는 것과 같아요. 그날 저녁 광장시장에서 저는 제가 거의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놀라운 길거리 음식을 먹었어요. 떡볶이, 오뎅, 빈대떡, 호떡, 꽈배기.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게 준비되었고 제가 먹었던 많은 식당 음식보다 더 맛있었어요. 떡볶이의 매운맛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린 음식을 파는 할머니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외국 학생이죠? 너무 맵다면 이것을 먹어봐요. 공짜예요. 그녀는 따뜻한 호떡 달콤한 팬케이크를 저에게 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맛보았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특별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우리 호텔 근처를 걷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놀라움을 주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고 바빴어요. 여성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반 친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집에서는 여성들이 어둠 속에 혼자 나갈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저는 북한에 대한 뉴스 때문에 한국을 두려워했지만 진짜 위험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살아가는 총기 폭력이었어요. 서울의 평화로운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어떤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의 여행에서 가장 큰 순간은 한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만큼 영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복도에 있던 트로피가 가득한 유리 진열장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예요? 저는 반짝이는 금색과 은색 상들을 보며 물었었어요. 이것들은 수학대회, 과학경시대회, 그리고 AI 챌린지에서 받은 상이에요. 우리의 한국 학생 가이드인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받은 거예요. 저는 코를 유리에 바짝 대고 뉴스에서만 들어봤던 국제대회의 이름들을 읽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주는 별일 아닌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작년 졸업생들이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 반도 올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뱃속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미국 학교에서는 농구팀이 지역 결승에 진출하면 축하했었죠. 여기서는 이 학생들이 세계적인 학업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수학 수업을 참관했을 때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이 대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문제를 칠판에 썼어요. 한 여학생이 자신 있게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먼저 x가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녀는 깔끔한 방정식을 써가며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이것을 0과 같게 놓고 풀면 저는 친구 에마에게 몸을 돌려 속삭였어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미분방 정식 같아. 그녀도 속삭였어요. 우리 오빠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걸 배우지 않았어. 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거 특별한 고급 수학이에요? 저는 그들이 그렇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 남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 학년의 일반 교육과정이에요. 나중에 통계와 기계학습을 위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처럼 수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결성을 보고 있었어요. 수업 후 우리는 그들의 급식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신 비디오는 실제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음식 쟁반이 놓여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곡물이 섞인 밥, 놀라운 향기가 나는 갈비찜, 모든 색상의 야채 반찬,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나는 국, 요구르트, 그리고 신선한 과일. 매일 이렇게 먹어요? 저는 쟁반을 채우면서 민준에게 물었어요. 네, 우리 학교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우리가 더 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제 학교 급식실에 축축한 피자와 시든 샐러드가 생각났어요. 가끔은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점심을 아예 건너뛰기도 했었죠.
여기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존중하며 대화하면서 접시에 모든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 얼마나 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학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가족의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음식을 먹어요. 저는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 뒷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지시를 받지 않고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를 분리했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할 엉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들의 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단순히 책이 줄지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독서 공간, 컴퓨터 스테이션, 그리고 그룹 학습을 위한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후에 여기 오라고 시키나요? 저는 물었어요. 또 다른 학생 가이드인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선택해요. 친구들이 선생님과는 다르게 설명할 때 어려운 과목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저는 그들이 노트를 공유하고 질문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 고향에서는 정답을 공유하는 것을 커닝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기서는 학습이 마치 팀 스포츠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은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그냥 암기만 한다고 생각했어. 에마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걸 봤어? 저는 덧붙였어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아. 그런데 음식은? 타일러가 웃었어요. 매일 저렇게 먹는데 확실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교육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학생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건물, 영양가 있는 음식, 도전적인 수업, 팀워크. 모든 것이 교육이 단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보여줬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이전 생각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본 적도 없이 미국 학교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었죠. 이제 제 눈이 열렸고 다시 닫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트로피 진열장, 고급 수학, 건강한 음식, 서로 돕는 학생들. 한국 학교에서 단 하루 만에 저는 학생으로서 제 모든 시간보다 교육에 대해 더 많이 배웠었어요. 이것이 학교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야. 저는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미래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여기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학생이 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매일 도전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그 생각은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능성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해 서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어요. 몇몇은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10대를 지켜봤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간식을 집어들고 걸어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어깨 너머로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밤이었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건 단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우리 학교는 낡고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음식은 제 위장을 뒤집었어요. 질척한 감자튀김과 질퍽한 스파게티는 겨우 실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신선한 채소, 밥 그리고 집밥 냄새가 나는 국이 있는 한국 학교 식당을 생각했어요. 학교의 인터넷은 너무 느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동영상이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즉시 연결됐었죠. 우리 휴대폰은 학교 건물의 일부 지역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지하철 터널에서도 완벽한 신호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부분은 우리가 돌아온 지 3일 후에 왔어요. 저는 영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봉쇄 훈련입니다. 문을 잠그세요. 불을 끄세요. 창문과 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침묵을 유지하세요. 선생님이 빠르게 문을 잠글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교실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거의 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조용한 교실에서 제 마음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밤 11시에 혼자서 편의점에 걸어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했어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저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은 제가 뭔가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제퍼?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들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엄마의 눈이 커졌고 아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물으셨어요.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너는 한국어를 못하잖아.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은? 친구들은?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수학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국제상으로 가득 찬 트로피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학업 이상의 것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에요. 존중에 관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미래로 보여져요. 그들은 우리에게 투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총기 난사 훈련이 있어요. 거기서는 거리가 밤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진행되는 스터디 세션이 있었죠. 역사 선생님인 제 아빠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야.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진정으로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요. 제 부모님은 바로 예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처리할지?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할지? 제가 향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저는 답변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빠가 제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해. 그가 말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 진지하다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울게. 안도감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이며 그들 둘을 껴안았어요. 다음 몇 달은 바빴습니다. 저는 미국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저는 서울의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입학 시험을 봤죠. 저는 매일 밤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연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떤 날에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제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저는 봉쇄 훈련 동안 그 어두운 교실을 기억하고 제 결심은 더 강해졌어요. 우리 학급 여행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요. 제 기숙사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캠퍼스에는 나무와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제 입맛을 다시게 하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제 첫 수업 날, 민지라는 한국 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곳에 반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휴가로 방문하지 학교로 오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겠네요. 저는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가 그저 제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교육이 제 미래를 형성할 소중한 것처럼 느껴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당신은 빨리 배울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새 학교를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너에게 맞는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돌려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거리, 붐비는 인도, 작은 테이블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편의점.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제 생각을 바꾼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한국어는 아직 기초 수준이에요. 저는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해요. 저는 미국 음식과 제 옛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서울에서 일어날 때 저는 봉쇄 훈련 동안 미국 교실에서의 그 밤을 기억하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한국은 단지 놀라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미국적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보여준 곳이에요. 제 여정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단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를 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제 교육을 계속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는 단지 학교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습 자체와의 다른 관계를 선택했어요. 지식을 개인적 성장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로 보는 관계를요. 때로는 가장 큰 결정이 가장 작은 순간에서 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10대가 두려움 없이 자정에 삼각김밥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학생들이 고급 수학을 배우는 것에 흥분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존중으로 만들어진 학교 음식을 맛보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것들이 하나의 큰 진실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를 안전하고 교육적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에 충분히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